안녕하십니까, 조기호입니다. 오늘 또 영주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설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소설. 연주 전통 향토 음식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원래는 거의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일이 아직도 해외일에 실마리가 없어요. 원래 1월 1일부터 이 전통향토 음식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이 공간을 이렇게 놀리고 있어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뭐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서 소설 같은 농담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방송 기사를 보면은 소설 영주시장 공무원 시의회가 삼총사 되어 감사팀 공무원 노조 방관 아래 신음하는 영주 시민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언론인이지만은 시인이고 평론가, 그 다음 작가로서 오늘 소설을 한 편 쓰겠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소설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형태가 아니고는 나를 보호하기가 참 모호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약하지요. 때에 따라서는 실존 인물과 실소재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는 공존하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정에서, 의회 의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청관 교육관에 관련해서 권익위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를 3개월이 지났는지 3개월이 다 되어 갔는지 이 시간이 되도록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이게 실행하지 않는 게 이게 시장의 특권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시민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여요. 추진하는 게 굉장히 약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인데 영주시장 자리가 그렇게 어렵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자리라 그러면은 차라리 골치 아픈데 사퇴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주의해도 실수할 수 있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 생길 수도 있지만은 실수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게 되면은 그 반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환호하고 오히려 그를 더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영주시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내용이, 시장은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청 교육관 민간 위탁 운영기간이 리모델링 공사로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를 언제 시행하겠습니까? 3개월이 안 지났다고 안 하는 겁니까? 6개월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것을 무시 묵살 뭉개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그
언제 하시겠다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정 공고가 5월 초 4월 말에 있었다 그러면은 재심의를 요청했습니까? 재심의 요청 안 했잖아요. 재심의 요청했다면은 그 심의를 받았을 것이고, 심의를 안 했다 그러면은 권익위에 심의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시장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영주시가 영주시장 개인사업체가 아니에요. 영주시정이 내 기분에 맞으면 하고 수틀리면 안 하고 내 기분 좋은 놈하고만 얘기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이 자리에 시장 자리에 들어섰다 그러면은 여든 야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대줘야지. 지방자치 장인 영주시장으로서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공고를 받았다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우리 시장은 행정고시도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어쩌다가 이 시정공고까지, 권익위로부터 시정공고까지 받은 행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행정 전문가로서 행정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치욕은 안 듭니까? 저는 뭐 고시도 안 되고 뭐 구급시험 받아가지고 공무원생활 좀 애쯤 했는 거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찔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달리 볼 수는 있으나 애매한 법리 해석으로 쌍방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법리 문제라든가 상부기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은, 그런 논란의 대상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수탁자인 영주선비전통음식연구원 신성미 원장이 뭐 잘못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영업기간 동안 리모델링 하게 해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글을 아주 줄여서 대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영주시가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을 영주선비 전통음식연구원 신선미 원장에게 2018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3년 기간을 쌍방이 합의해가지고 이걸 넘겨줬지요. 저쪽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으면은 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위탁을 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 위탁 기간 중에도 수탁 기간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했겠지요. 이것만 해도 행정의 실수예요. 수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수탁자가 그동안 그렇게 중간에 끊으면은 영업의 맥이 끊기고 흐름이 끊기는데 그 얼마나 막대한 손실입니까? 위탁 기간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그러면서 또 그 위탁 기간 중인 2020년 5월 달에 본조리를 두고 본조리를 근본으로 해서 조리를 개정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말이 되니까 수탁자가 리모델링 했는 공사기간 15개월을 연장해달라 하니까 시장은 거절했잖아요. 응? 뭐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안 해줘도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 거절했는 거예요. 이 거절이 상호 타협을 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수탁자가 권익위에다가 내 어려움을 좀 풀어주시오 하고 하니까 시정공고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시정공고가 떨어져가지고, 시정공고가 떨어졌으면은 거기에 이 일을 달만했으면 재심 요구해가지고 재심 받아야 되는데 재심 요청 안 하고 수용했으면은 즉시 시정해 줘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주시장은 깔끔하게 수탁자 신성미 원장과 10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뒤처리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주시장이 그래도 정말 여기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시장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몫을 하는 거지. 이런 걸 자꾸 늦추고 7, 8개월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면은 본인의 신상에도 다 여론에도 전에 좋아하던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노? 해주면 될 거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해야 돼야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보면은 신성미 원장을 만나가지고 요구사항 내놓고 절충해서 그 협의체를 그거를 가동해야 됩니다. 가동하고 이거 협의 내용은 2018년도에 했던 협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해야지 개정됐는 조례를 갖다 얹어가지고 뭐 이래 하는 거는 또 이거는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은 서로 쌍방이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장은 이 건의기로부터 시정 공고를 받게 되는 데는 시장이 직접 기한하고 성안하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직원들이 했잖아요. 직원들이 했으면은 여기에 자잘못이 있었는 거는 신상필벌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썽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권익위가 개입돼가지고 시정 공고를 받고 행정고시 되는 영주시장이 행정 전문가로서 치명타를 입었는데 시장이 잘못했으면은 정말 진퇴 문제까지도 얘기돼야 되겠지만 시장이 안 했다 그러면은 저쪽에 이 일을 추진했는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잘필 했다는 거는 수탁자의 모욕 아닙니까? 수탁자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주시장과 영주시청 공무원, 영주시의회가 영주시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 흠잡을 데 없나 싶어가지고 이래 한다 그러면은 장학현 시장이 지금 3선 뭐 도전하겠다 수성이냐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던데 이런 처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던 지지자들도 지지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처사를 하는 영주시장의 3선 도전의 영주시민이 몇 명이나 반기겠어요? 지지자들을 생각해서도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체제에서 영주시장뿐 아니라 내년 영주시장 도전자들도 이런 카르텔을 깰 자신이 없으면 아재 출마하지 마세요. 영주시장이 지금 2번 7년간이나 하면서도 이런 현실을 박차가 못 나가는데 지금 후보 도전하는 사람들은 단단히 들어야 돼요. 단단히 듣고 이거 해결할 수 없으면은 출마하지 마세요. 괜히 남의 일 구경하고 영주시장 당한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장이었으면 저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탁되어 있는 이 교육관, 체험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옆으로 새 나오는 그런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상의 얘기들을 보면은 전에 주던 공과금 같은 거는 지원하지 않겠다. 전에 없던 임대료를 또 받아야 되겠다. 이게 시청이 어디 임대 수입 잡는 이게 전세 놓는 사람들입니까? 물어는 연구는 무료로 해라. 이거 차라리 아버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지요. 연구는 레시피를 내놔라. 교육기관 빼고 음식점 하라는 그 조례 조항을 보면은 일반 국밥집 아닙니까?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석간 유의의 식치가 어떻게 이런 일반 음식점과, 이야,
전때에 있었던 김지영 시장이 통곡을 할 노릇이에요. 응? 그리고 뭐 당초에 썼던 뭐 건물은 계약했던 건물 중에서도 발견해 가지고 어떤 거는 쓰지 말았어라. 아이고, 아들 어디 뭐 장난하나. 영주시장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제시했다고,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협상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갑질의 전조이고 2차, 3차, 2차, 3차로 가야 하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영주시장의 확고한 의중인지 영주시의회가 뒤에서 막후에서 위압,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도 영주시장은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무작정 늦어졌는 게 영주시장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자꾸 엮어나가는 것 같아요. 영주시의회는 아닌 척 하면서도 여기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들어요. 수탁자를 강압하는 그런 염장 지르는 그런 제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원만한 협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의 시정 광고를 누가 유발했습니까? 누가? 영주시장이 유발했잖아요. 자체 감사에서도 이거 바로잡지 뭐하고 시의회, 그에는 시의회 감사 기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못 잡았잖아요. 조례 개정하면서도 뭐 거기 그런 얘기 나왔어도 비켜가는 인상이요. 이 실책의 책임이 100분의 1이라도 수탁자에게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영주시장, 영주공무원, 시의회가 이 수탁자 쥐잡듯 했을 것 같아. 영주시장과 시청 공무원, 시의회 삼총사, 이게 삼총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의회는 시정을 집행부를 견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까지 한 통속으로 보이게 있게 되는가 말이야. 나는 이 점이 삼총사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입만 벌리면은 영주 시민을 위한다는 영주시장, 영주시청 공무원, 영주시의회가 시민을 보호하기는 둘째치고 행정을 하면 지금 이게 만행에 가까운 거지. 위탁기간 중에 1년 저쪽에 15개월이나 까먹고 시간을 까먹은 것도 더 연장 시게 주는 거 안 시게 준다 그러면서 7개월 8개월 동안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 이게 만행이고 있지. 이게 뭐 저기 행정이에요. 이게 뭐 영주시장이 뭐 필요하고 시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입만 벌리면 시장, 시민 뭐 어디를 볼 거니 시민이 주인입니다. 글씨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잘못했다는 사과도 없고 시정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자숙하는 그런 것도 없이 뻔뻔하게. 이게 선수가 있으면 이렇게 뻔뻔해진다니까. 이게 이런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진짜 이게 진짜 욕을 맞바로 이런 맞바로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시가 체험교육관 본조례를 개정 의결하는 과정에서 영주시가 위탁 중 기간 내에서 리모델링한 공사한 것도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간 연장 문제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들 알면서도 영주시의회는 이걸 바라잡아주지 않았어요. 영주시의회는 본조례에서 개정심의한 의결한 후에도 위 수탁자 간의 영업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론에 돌고 있는데도 의회는 감사건이나 담당부서 해당 업체를 출석시켜서 청문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불구경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은 영주시의회에서는 영주시장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으니까 고소하다. 바라던 바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심보로 영주시장이 나쁜 여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즐기고 있지 않았나 하고 내가 영주시 의회에 묻고 싶어요. 만판 나는 이런 가상이 뭐 참 충분히 된다고 봐요. 의회가 그런 심보따를 쓰면 안 되지. 이외에도 영주시 의회는 심증은 있대, 의혹은 있대. 물증을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만은 담당 부서 공무원을 위압하거나 강압, 해요한 일은 없으며 시의원이 영주시청 공무원으로 전락해가지고 사사건건 세세한 것까지 관여한 행위는 없는지 의심을 품게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 같으니 영주시의회는 권익위로부터 시정공고는 영주시장이 받았는데 왜 영주시의회를 끌고 들어가느냐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하지만 영주시의회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위탁자와 수탁자를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입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걸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시민이 지금 몇 달째 영업을 못하고 이게 제자리에 돼 있는데 이걸 관심있게 보지도 안하고 전에도 또 개정했잖아요. 응? 중요한 것은 영주시의회는 수탁자 영주시민 입장에서 이야기한 흔적을 어디 한 군데라도 보여준 데가 있으면 한번 내려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닌가로 나는 가해자로 분류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안이 고소 고발이 되면은 참고인이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참고인으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궁여지책으로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고소 고발이 된다 그러면은 검찰 경찰 수사가 된다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이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수탁자도 참을 만큼 참고 있는 것 같아요. 터지면 소장 하나 쥐어보면 끝나는 거지. 작은 도시 영주에서 완장 하나 찾다고 이리 행패를 부려도 되는가? 참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어요. 제가 이 건을 원래 1월부터 계속 주시하는 것은 영주시장과 영주시청 공무원 시의회가 영주시민 한 사람을 놓고 하는 짓거리가 추잡하길 이럴 데가 없어 보입니다. 어른이란 이 인간이 말도 뭐하고 누워있는 가난해 볼태기를 울어도 자꾸 두드려 패는 이런 정신 이상자 증상에 비유하면은 잘된 비유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7, 8개월 동안 수탁자는 예매대행 공소기간 내주고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패를 어디 부리고 있어요 지금. 영주시장과 영주시청 시의원들이 이들과 같이 신성미 원장 남편이 보통 시민도 아니고 신성미 원장도 보면은 문화요리학원 원장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수탁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또 저쪽에 문화요리학원 원장이고 모 대학에 학장을 지내고 처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역 유지예요. 지역 유지면서 시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도움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무슨 회계관계라든가 영주는 뭐 베어링금은 깜빡 주고 넘어가대. 베어링에 대해서도 이 남편이 학장이 엄청난 그런 기술적인 학자니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도 18개월 동안 아주 소태 엎어놓고 달달 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주의 기관장들의 행태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지요. 영주의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은 수틀레면 뭐 요게 치아보고 수틀레면 저겨버리고 시의회에도 같은 시의회에도 내 의사하고 달리하면 요게버리고 저격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요걸 안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참 별로 맛이 없는데 이게 다 요걸 섞어야 되는데
이들이 저런 위치에 있는데도 지잡듯 하고 있는데 우리 평양 시민 같으면은 쥐징소리 찍소리도 못 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조금 깃털만큼이라도 지금 이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 진짜로 내내 다시 출연시키면 자식 등원시키면 안 돼요. 영주시장도 실책도 그 짐작이 돼요. 영주시장은 자기가 좋은 게 좋다고 같이 일하는 공무원도 시민의 대표기관 영주시의회도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이 상황을 이 정권 영주시장의 마음을 역이용하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시장 자리 시의원들은 정당의 정당 소속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파의 문제로 비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주시장도 조금 운신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하는 것은 내가 짐작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차고 나가야지. 영주시장은 바른 일을 하면은 뒤에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 걸 너무 속 좁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속 좁은 행정이 된 거예요. 영주시장이 충복으로 생각했던 휘하 공무원이 사사건건 영주시 내부 문건을 두고 시의회 누구누구인데 가가지고 지시받고 고치받아가지고 시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작태의 흔적은 없는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었다 하면은 없었는 대로 나는 이렇게 나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영주시장은 본인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이렇게 난장피친 공무원을 찾아내 가지고 엄중분척해야 영주 시민도 후련하다 그거. 특히나 여기에 수탁자가 마음이 좀 불릴 겁니까? 이놈의 새끼 그렇게 난리치더니만은 징계받았다. 네 징계받았는 거는 내 고통에 비하면 안고도 아니다마는 그래도 다소나마 내가 위안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영주시 의회에서도 시탁자인 시민 편에 서는 게 편파적이라 그러면은 시민 편에는 서지 않아더라도 최소한 공정한 처리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있어요.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시민 편에서 일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해도 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정말 시의회에 이렇게 폼 내고 이렇게 힘쓰면은 안 되지. 누가 표 줘가지고 그거 들어갔는데? 시민이 표로 들어갔지. 시민의 대표로 하면서 시민이 이렇게 억압받아가 되겠어? 영주시의회에서는 영주시장 즉 집행부인 공무원을 업무협의라는 명분하에 필요 이상으로 불러가지고 영주시장 내부에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지시통제 억압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있다 그러면 이거 아주 나쁜 일이지.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데 영주시의회도 14명이 똑같이 하나같은 생각으로 이것을 여머들리 했는 공사를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한 7사람 정도, 5사람, 3사람, 한 사람이 독고다이로 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걸음지고 다 따라갔는지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엄히징계를 해야 돼요. 선출직은 영주 시민들이 선거 투표로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집약하고 축약되면은 앞으로 자꾸 꽉꽉꽉꽉 짜다 보면은 이 일을 누가 주도해가지고 누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경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미 아마 이게 서서히 곪고 있을 거예요.
터질 때가 되면은 터져 나오겠지. 나는 그게 내년 시의원 공천이라든가 저쪽에 내년 선거 무렵 운동 기간 중에는 이게 분명히 누구누구 때문에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시의원들의 이런 행포, 시장의 이런 몸이 건조한 행정행위는 시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시민들이 깔끔하게 추방하고 척결하고 등원이 안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해요. 저놈들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러면 저는 목숨 안 아까워요. 저도 목숨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처음 거론했을 적에 누군가가 위험한 일이다, 조심해라 하고 기뜸을 하더라고. 그래봐야 씨발 사람 죽이기밖에 더 하겠나. 죽인 놈은 그냥 뭐 내 70 되는 놈 하나 죽이고 영창 가면은 뭐 그것도 뭐 할만한 일이다. 저는 나이 70살이 먹은 만큼 내 고향 영주에서 이런 만행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것마저 그래도 어느 누구라고 전곡을 밥을 꼭꼭 찌르지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죽만 울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 그렇지, 이 변죽 울려놨는 것이 그렇게 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주도한 사람들의 나쁜 무리는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영주 시민 한 사람, 그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지적재산권, 이게 지금 침탈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공무원 시의원들의 행포가 없나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걸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자들이 나오면은 인사하고 저라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은 좋다고 눌러가지고 응원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완전히 뭐 따돌림 받더라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떠들고, 내가 떠들고 나서 그래도 뭐 한두 사람이라도 정확히 이 내용을 알고 어느 놈이 좋은 놈, 어느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인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시민의 권리를 맡겨놓고 놓은 시장과 그 시청 공무원 시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시민 권리와 재산을 참탈하는 낌새가 있나 없나를 들어보는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데도 참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심심풀이로 하고 있는 인터넷 영주방송,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조교방송이라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영주방송 조교,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영주산보 조교의 세상 이야기 해가지고 또 그거 나가고 있어요.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두 사람씩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시간 많은 사람인지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전복, 전라도 완도산 전복도 보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름에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영주시장과 시청공무원 시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입 봉하는 데는, 누구 입인지 모르지만 입 봉하는 데는 성공했는 것 같아요. 떠드는 건 나 하나뿐이래요. 이 험한 일 누가 하겠어요? 살 만큼 산 내가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 정의를 위하여! 에? 그래서 나도 개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 같아서 생명보험 하나는 들어야 되죠. 생명보험 돈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드는 건 전 돈이 없으면 못 들어요. 나를 가야 할 만한 소지가 있는 이자들은 내가 목록을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삼자에게 또 맡겨놨고,
낌새가 있는 자는 모조리 지금 내가 내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은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방송이 이제 한 10년쯤 되니 있고, 또 저는 신용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돈을 주는 사람은 없어도 제보를 주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지금 이것도 제가 사실은 선별해서 방송하니까 그렇지, 제보가 많아서 저는 든든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께는 정말 이 자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돈보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지나갈 수 있는 얘기 하나, 그런 제보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제게는 큰 자산이 됩니다. 예. 방송하는데 큰 자산이 됩니다. 예. 지금도 쉬지 말고 뭐 어떤 일이 있거늘랑 꼭 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회나 영주시나 영주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행위는 참 째째해 보입니다. 영주시장 수준이 이 정도인가?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시의회 수준이 이런데 영주가 발전은 무슨 놈의 발전? 아이고, 이 시민 하나 괴롭히는데 이렇게 세 팀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야단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생산적인 행정행위야? 바꾸기 하여놓고 앞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작자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이 의정이나 시정을 맡긴 하는 이 시민들이 참 답답할 따름이지. 누구의 실책으로 벌어진 겁니까? 에? 누구의 실책으로? 첫째로 영주시장과 영주시 공무원, 두 번째로 영주시 의회 아닙니까? 남의 영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노래도 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야 끊어봐, 끊어놓고 다시 또 하라 그러면은 이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 악질 놈이지. 흐름이 있는데 이 영업도 흐름의 맥을 딱 끊어놨잖아요. 이래놓고도 보상은커녕 되니 안 되니 이유 걸고 제 돈 걸어가지고 7, 8개월 동안 딸딸 볶아 제키고. 그래서 제가 이 취재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우려해 봤어요. 두 가지를 우려해 봤는 그 첫 번째가 수탁자의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심적으로 괴로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수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더라도 민형사장의 책임을 물어왔을 적에 여기에 민형사장 소송의 피고인이 될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거 두렵지 않나요? 내가 두렵지 않나요? 이 묻는 거는 나는 마음이 여리니까 부드럽지 않나는 묻지. 이 자들은 두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뒷배경이 뭐 검찰총장인지 대통령인지 모르지만은 두려운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이런 짓 하겠어? 대명천지 밝은 이 세상에. 내가 지나간 신문을 이래 보니까네 하여간에 이게 여건이 희한하더라고. 이 신문 제목을 보면은 영주시 갑질의혹 시치원에 무슨 일이 2021년 1월 9일날 났는 거예요. 영주시 고문 변호사가 내보내도 된다고 했다. 고문 변호사? 저 고문 변호사하고 공변리사하고 권익위하고 세 군데 제가 통화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고. 변리사하고 변호사하고는 한 번만 통화했지만은 저쪽에 권익위하고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익위에서도 자기가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얘기했지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래도록 생각해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문 내용에 보면은 담당 팀장이 하는 소리가, 담당 팀장은 2001년
2020년 1월 새로 발령받았고 찾아와가지고 신원장인데 찾아와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영주시장 장옥현이 이 자리에 꽂았다는 거예요. 하면 그래서 시장 권세를 등에 업고 겁박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겁박이라는 얘기를 이때 기자가 이걸 쓸 때는 그 수탁자인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겨울을 깜든 겨우야. 영주시는 영주시청 공무원, 영주시의회는 깜든 경우야. 깜든 경우. 이 깜든 경우라 그런 거는 지금 내 나이쯤 되면은 이걸 알지만은 지금 저게 신세대들은 잘 모르는 용어겠지. 깜든 경우라는 거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무법천지. 이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체험 교육관 문제를 이래보면은 영주시 전에 2011년 영주시장은 이 안을 엄청나게 잘 잡았어요. 정말 앞으로 인구가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 급락하고 자립도가 햄등없이 꼰두박질 칠 적에 이것을 한 돌파구로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합니까? 써먹을 놈이 써먹지를 못하는 걸 주면 뭐래요? 아무리 좋은 연장, 좋은 도구도 임자를 잘못 만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엌에서 쓰는 식칼을, 나도 뭐 음식을 자주 하지만은 부인들이 방에서 음식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에게 생활에 아주 좋은 이런 도구가 되지만은 살인 강도가 그 식칼을 들고 흔들면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이 김지영 시장이 아무리 좋은 이 정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에 내가 왜 힘준지 알아요? 교육관을 이번에 뺐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체험 교육관을 아무리 만들어줬어도 이 사람들은 흉기로 쓰는 거 있는 거예요. 교육관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이다 이래 됐으면은 교육관을 새로 만들어서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경비가 의외로 나가게 되면은 폐쇄를 시켜보든지 했어야지. 이거는 말이야, 일반 음식, 돼지국밥, 뭐 소국밥, 어디 비빔밥, 난전에 막국수나 파는 그런 일반 음식점으로 만들으려고 명문화하라 그래 놨어. 그다가 보면 시의회에 하는 의결상 꼬라지가 그런 수준이야. 난 진짜 열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왜 의회가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 영주 10만 시민의 대표가 돼가지고 의정을 봐야 되는가? 진짜 나는 이 일을 내가 1월달부터 이제까지 끌고 온 이유가, 정말 이거는 영주시가 잘못하면은 영주시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바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영주시와 영주시 의회가 이게 짬짬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거를 보고 내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2018년 이전에 요선제 할 때는 또 이 안에 드나들었는 게 보통 평인들요 드나들었어요. 시의원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나 드나들었지. 이때는 또 직접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또 끝에 또 이 김모 씨 이 사람도 끝에 와가지고는 2018년 17년 끝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도 골머리를 엄청 앓았는 마이더라고. 뭐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로 내가 취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암도 더 성해가지고 더 일찍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쁜 그런 걸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 들어서 가지고 식지원이 들어서 가지고는 뭐 서울 가고 뭐 하고 할 때는 잘 나가는 것 같더니만은 뭐 어떻게 또 누구의 뭐 중간에 뭐가 마귀 할멈이 기었는지 이 마귀 할멈이 거기서 뭐 칼춤을 췄는지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만에 결국은 노래하는데 중간에 끊어놔 놓고는 맥을 끊어놔 놓고는 그거 노래 다 부르지도 뭐하거라 주니 안 주니 떠들어지겠더라고. 참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영주 내 고향 영주가 참 가엾고 불쌍해요. 왜 사람들이 나설 사람들이 안 나서 가지고 저런 무리들이 의정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내 보면 알아요. 박영수 특히 박영수 국민의힘 영주 이 관할 위원장은 정말 공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 소설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진짜 여기 할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기는 것도 그렇고 전개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진짜 이상해요. 정경유착이 있었는가, 여기에 무슨 돈줄이 있는가, 무슨 흑막이 있는가, 나는 이게 아주 궁금해요. 아주 궁금해. 자꾸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넋을 1년 동안에 내가 이걸 어차피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또 헛소리를 또 한번 해보면은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지요. 동쪽을 치면 서쪽에서 뭐가 일린다고. 이 엉뚱한 곳에서 또 실마리가 잡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연을 하고 나면은 몇 개의 업체를 몇 개의 업체를 할 수 있는가, 기업체를. 시연을 하고 나면은 몇 사람의 집사를 둘 수 있는가. 시연을 하고 나면은 현직 선출직들도 개 부르듯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가. 시연을 하고 나면은 용돈 줄 사람도 있고 용돈을 달라 하는 사람도 있는가. 시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이 더 센가 비례대표가 더 센가. 시의원이 우리 지역의 최고 보수나. 아이씨, 나는 수긍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런 쫄개가 되고 싶지 않는데 모르겠다. 시의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선출직. 시의원이 보스야. 오늘 소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을 얘기는 알아서 들으십시오. 소설은 소설이다. 마치겠습니다.